너 이러면 주중에 선생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졸라 혼나. 선생님 소리 질러. 저 중학교 3학년짜리 가르치면서 소리를 얼마 질렀는지 영어 선생님이 CF 영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선생님 애한테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 그러던데 소리는 자기가 더 많이 지르더만. 자,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선분의 1가 x하고 y하고 루트 10이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PQ의 길이값이 한 변의 길이가 7분의 2 루트 10이라고 하겠네. 그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누군지 알고 있을 때 여기 길이는 다 똑같이 7분의 2 루트 10일 건데 x의 3승과 y의 3승을 빼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그럼 이것도 직각이겠네? 여기도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인데 모든 직각삼각형은 세 개 다 닮았을지 모르겠다. 닮았을까? 요만큼의 각을 점으로 표현하면 C라는 각을 점으로 표현하면은 여기는 각도 점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표현한다면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여기도 점일 것 같고 여기 X겠네. 여기는 X겠네. 점하고 X 더하기 90이니까. 세 개 삼각형은 다 닮았습니다. 그럼 문자를 지금 전체 길이가 X하고 Y 루트 1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변의 길이의 값은 7분의 2 루트 10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닮은 비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실은 X 대 Y 대 Y가 제일 짧은 건가? Y가 제일 짧고 두 번째 길이가 X고 제일 긴 길이의 값이 루트 10인 것 같습니다. 전체 삼각형에서는. 그런데 닮았는데 여기가 제일 짧은 건가? 여기가 제일 짧은 길이, 여기가 두 번째 길이, 여기가 지금 세 번째 길인가요? 그럼 여기는 제일 짧은 길이의 값은 두 번째 길이에서 제일 짧은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두 번째 길이에서 제일 짧은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x분의 y를 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됐을까? 제일 짧은 거 두 번째 길이, 제일 긴 길이. 두 번째 길이에서 첫 번째 길이를 구하려면 x분의 y를 곱해야 되니까 r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한 변의 길이의 값인 7분의 2 루트 10이라는 녀석한테 x분의 y를 곱해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여기 길이가 지금 7분의 2 루트 10인데 여기가 제일 짧은 길이고 여기가 지금 두 번째 길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짧은 길이에서 두 번째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제일 짧은 거에 두 번째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y분의 x의 값을 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Q라는 길이의 값은 7분의 2 루트 10이라는 길이한테 y분의 x의 값을 곱한 녀석이네. 됐나요? 거기다 지금 7분의 2 루트 10만 더해주면 7분의 2 루트 10만 더해주면은 이거 3개 더한 녀석의 값이 전체 길이 루트 10이라는 얘기구만. 그럼 루트 10이 나올 테니까 루트 10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7분의 2 곱하기 x분의 y, y분의 x, 1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루트 10 지금 약분했거든요. 그럼 결국 알고 있는 사실은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2분의 7에서 1을 뺐더니 2분의 5가 되는 건가? 됐어요? 또 알고 있는 사실은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10인 것도 알고 있나? 그럼 분자의 값이 10이니까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은 4인가요? 그럼 곱셈공식 이용해서 합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의 값을 제곱한 거에서 2xy를 빼준 녀석의 값이 10이라고 하니까 4 대입했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18인가? 그럼 더한 녀석의 값은 3루트 2?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라는데 아이씨 큰일 생겼네. 빼기다. 더하기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냐? 아 2루트 2하고 루트 2인가? 더하면 3루트 2 곱하면 4. 그래서 2루트 2의 값을 3번 곱했습니다. 3번 곱했더니 16루트 2? 루트 2의 값을 3번 곱했더니 2루트 2? 답이 14루트 2라고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12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5번은 직육면체에서
단면이 ACF가 단면인 사면체를 잘라냈다고? 그 사면체가 FABC입니다. 그때 입체도형에 대해서 이 입체도형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입체도형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은 L1이고요. 건널비의 값은 S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입체도형에서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은 L2고 건널비의 값은 S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L1과 L2의 차이값, S1과 S2의 차이값을 줄 테니까 AC, CF, FA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네.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을 AB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을 ABC라고 지칭한다면 AF의 길이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누구지? A제곱, C제곱인가? 그 다음에 CF의 값을 제곱한 건 CF는 옆에 있잖아. B제곱 플러스 C제곱인가? 내가 옆에 있다고 하면 옆에 CF하고 얘기한 건데 아무도 안 웃어주네. 드립 쳤는데.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C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AC의 값을 제곱한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것까지 됐나요? 내가 지금 궁금한 녀석의 값은 이 값이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L1이라는 녀석의 값을 ABC로 표현하고 싶거든? L1의 값은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이 합했을 때니까 모서리 길이의 값이 지금 A짜리 모서리는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나?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모서리의 값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나? C의 값은 몇 개 있는 거야? C의 값도 세 개인가? 이제 뭐만 하면 되지? 여기 길이만 구하면 되니? 여기 길이 세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그지 같네? 그게 이거니? 이해됐을까요? 근데 L2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모두 모서리 길이입니다. A하고 B하고 C의 값을 더했고요. 또 이 모서리 값이 똑같이 있는 거네? 6개의 모서리 길이 합의 값은 이게 될 겁니다. 그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빼라고 한 녀석의 값이 28이라고? 그럼 뺀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거 뺀 녀석? 그래서 ABC 합의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널비 값이 필요합니다. 건널비 값이 필요한데 건널비가 요 건널비 ACF라는 건널비 값이 문제네. 그러니까 AC 지금 방금도 보니까 이 값의 값이 소거되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소거되는 것 같으니까 구태 안 구해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 면적의 값을 쌤이 여기 면적을 T라고 해볼게. 이 삼각형 면적. 그럼 여기 삼각형 저쪽 뒤에 안 보이는 쪽 면적의 값을 T라고 한다면 T의 값은 빼면 지워지겠네. 그럼 나머지 건널비의 값은 뺐으면 좋겠는데 S1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S1의 값 구하는 중인데 뒷면 넓이 있잖아. 뒷면 넓이. 여기 넓이의 값이 AC니? 아닌데 BC인가? 그 다음 여기 넓이의 값은 AC인가? 바닥의 넓이의 값은 몇이야? 이제 그런 거 말고 삼각형 넓이가 필요한 것 같다. 여기 삼각형 넓이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가 누구죠? 여기 삼각형 넓이가 누구야? 여기 삼각형 넓이는 거기다 T라는 넓이까지가 건넓이입니다. 이제 여기 넓이 구할 생각입니다. S2의 넓이의 값은 여기 넓이가 2분의 1 AB? 2분의 1 BC, 2분의 1 CA가 있겠네. 그리고 T의 값도 있나요? 두 개 값 빼라고 합니다. 뺀 녀석의 값은 61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S1 빼기 S2의 값은 뺐더니 남는 녀석의 값이 A, B, B, C, CA가 남아요? 그 값이 61이라고 합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제곱한 녀석의 값을 구하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값을 구하려면 합의 값을 제곱한 거에서 이걸 빼야 되는 거죠? 그럼 14의 값을 제곱하면 196인가? 61의 2배에서 빼라고? 빼기를 못해. 74? 74인데 2배 한 녀석의 값을 답이라고 합니다. 74에서 2배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맞죠?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29번으로 왔습니다. 129번 문제는 다음에 있는 그림에서 원이 있는데 이 원, 제일 큰 원이 C1이라는 원이고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게끔 지금 A점, B점을 잡았습니다. 3분 5A1 위에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C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AC가 지름인 원을 그렸고요. 그게 C2입니다. 그 다음에 D라는 점의 좌표를 잡았고 지름은 BD 길이가 지름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게 C3고요. 중심 좌표를 O2하고 O3라고 한다면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는 34. 5에서부터 C까지 길이의 값이랑 5에서 D까지 길이의 값을 더했을 때 6루트 2. 그리고 넓이의 값 세 군데 삼각형, 세 군데 원의 넓이의 합의 값이 궁금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은 나는 일단 가장 큰 원의 반지름 값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값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AC 길이가 몇인 거야? AC 길이 값은 R이라는 길이에서 이걸 뺀 거니? 그 다음이 BD의 길이의 값은 반지름 길이에서 이걸 뺀 건가? 근데 문제가 준 거는 이거 합의 값을 줬지 각각의 값을 안 줬네. 이게 그지 같네. 그럼 이 각각의 길이의 값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A,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B라고 문자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값은 R-A, 이 녀석의 값은 R-B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넓이의 합의값, 원의 넓이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구하는 원의 넓이의 합의값은 나중에 이 세 개의 원의 넓이의 합의값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원의 넓이의 값은 파이 R 제곱인가? 두 번째 원의 넓이의 값은 누구지? 요게 두 번째 원의 넓이니? 지름값이 R-A니까 세 번째 원의 넓이의 값은 요게 지금 세 번째 원의 넓이구만. 지름값이 R-B니까. 그러면 결국 구하는 녀석의 값, 마지막 구하고 싶은 녀석이 누군지 파악한 다음에 문제에서 뭘 구할지 생각할 건데 R제곱, 2분의 R제곱, 2분의 R제곱 더했으니까 2R제곱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BR 그 마지막이 2분의 4분의 2제곱 더하기 4분의 2제곱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A 플러스 B의 값은 문제가 6루트이라네. A 플러스 B의 값 해결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하고 B의 값 그리고 R의 값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근데 34라고 하는 걸 써먹어야 되잖아. 34라고 하는 걸 써먹으려면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몇이야? 이게 전체 삼각형 넓이인가? 직각이 되는 삼각형? 그런데 여기는 이 삼각형 넓이의 값이 몇이지?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반지름값 2분의 R-A? 그럼 반지름값을 빼주면 여기 1의 값이 이건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전체 R이라는 길이에서 반지름값이 2분의 R-B의 값을 빼주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2분의 R 플러스 B 그 값이 지금 문제에서 34라고? 뭔가 될 것도 같다. 전개했더니 왼쪽에 있는 건 2분의 R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R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R 플러스 AB인가? 이 값이 34라고 합니다. 뭔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A 더하기 B의 값은 루트 2가 되는데 8배 할까 말까? 8배 하자. 4R제곱 빼기 R제곱 3R제곱 마이너스 6루트 2R
된 거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B. 그 값이 8배 했더니 되신 거 맞나요? 이제 잘 연립해야 되는데 요 녀석의 값은 알고 있고 요것도 알고 있는데 아 큰일 났네. 나 지금 이게 필요한데 파이 곱하기 3r제곱이 아니네. 이건 2r제곱이네. 그럼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AB 고백값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어디서 구하지? 뭐 빼먹은 조건이 있어야 될 텐데 빼먹은 조건이 있거나 관찰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음, 이걸 곱셈공식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대입하면 R값이 소거돼가지고 답이 나온다는 얘기인가? 좀만 더 풀어보세요. 연립 방식을 잘 풀어보세요. 이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할까? 일단 이것부터 바꾸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가요? 6루트 2의 값을 제곱했더니 72? 이걸 4로 나누려고요. 4로 나누기 했더니 18? 지금 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4분의 A제곱 B제곱 대신에 이거 좀 대입해보자. 우리가 구한 녀석의 값은 파이 2R제곱 마이너스 6루트 2R 플러스 18 마이너스 2분의 AB R하고 A 사이의 관계식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를 AB하고 R이 필요한데 뭔가의 센스를 발휘하라는 얘기인데 R을 구하든 AB를 구하든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지만 풀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 AB 대신에 대입한다고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못 찾겠다? 다시 연립을 해내세요. 이거 어떻게 연립해? 아 잘못한 게 있네. 선생님 이거 잘못했죠? 제곱할 때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2RA라는 녀석의 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2AR이 있는데 분모를 제곱한 4로 나누기 써야 되지. 4분의 마이너스 RA인데 이 녀석 하나를 잘못했거든? 그럼 이 값이 2분의 A 플러스 BR이니? 그럼 2분의 A 플러스 BR이니까 6루트 1을 대입하면은 그러면 할 수 있는 녀석의 값이 R제곱만 딱 소거돼서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R제곱 혹시 이것도 산수 틀린 거 아니야? 양배 8배 양배 8배
4r제곱 마이너스 r제곱. r제곱이 소거가 안 된다고? 소거가 되게끔 이쁘게 설정했어야지. 소거가 안 되면 답이 안 나오는데. 문제, 선생님 지금 어딘가 산수가 틀렸던지,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마이너스 3루트 2r 마이너스 2분의 1 ab 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로 나누기 한 거지. 2로 나누기 했더니 136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r제곱이니? 그럼 선생님이 이 값을 실수는 여기서 발생했네. 왜 2분의 r제곱이라고 생각했지? 2분의 r제곱, 2분의 r제곱이라고 생각했는데 4분의 r제곱, 4분의 r제곱이지. 제곱하게 되면. 그럼 요게 2r제곱이 아니네. r제곱, 4분의 r제곱, 4분의 r제곱 다 더하면은 2분의 3r제곱이 이제 해결되네. 통으로 대입하라는 얘기네. 양변 2로 나누기 했을 때 이건가요? 이 녀석의 값이 통으로 136이고 그 녀석의 값을 통으로 대입하세요. 이거 대신에 136을 대입했습니다. 136한테 18을 더했습니다. 18 더하면 154. 그때 피해 값을 구하세요. 피해 값은 154가 답이네요. 믿으신 거 맞나요? 선생님이 산수만 좀 똑바로 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건데 산수를 틀려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인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3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0번에서는 식을 준 다음에 숫자를 갖다 대입하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 점수의 배점이 3점이라고 되어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말로 나와서 어려워 보이게 포장은 돼 있으나 식이 주어진 문제는 눈만 똑바로 뜨고 숫자만 잘 대입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숫자를 잘 대입했으면 좋겠는데 숫자를 대입한 요령이 없어서 아마 틀리는 것 같거든. 축전기 A하고 B에 대해서 축전기 A의 전기 용량은 C. 전기 용량은 축전기 B의 전기 용량의 3배라고 합니다. A에 대해서 식을 세우려고 하고요. B에 대해서 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축전기 A의 전압 V는 축전기 B의 전압의 3분의 2배라고 합니다. B의 몇 배? B의 몇 배? 그때 축전기 A하고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UA하고 UB라고 한다면 그걸 나누기 하세요라는 얘기네. 그럼 첫 번째 축전기 A에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 구하는 중인데 그 에너지의 값을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CA VA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얘기고 UB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CB VB의 값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얘기구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CA라는 녀석의 정체가 CB 8배라고 했었나? 3배라고 했었나? 그 다음이 V의 값은 전압의 값은 3분의 2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된 거 맞죠? 그거 대입하겠습니다. CA 값 대신에 3 CB 대입할 거고요. VA 대신에 이거 대입하게 되면 제곱했더니 9분의 4가 되는 거구만.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12 곱하기 VB의 제곱인가? 현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밑에 거하고 위에 거를 나누기 한 값을 구하세요. 이거 나누기만 하세요. 나누기 하면 다 지워지는 거 아니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3분의 4인가요?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1번으로 갔습니다. 31번 문제는 4점이래. 똑같이 식이 주어져 있어. 똑같이 식이 주어져 있는 녀석한테 숫자만 대입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4점인 이유는 방금 전보다는 산수가 조금 더 덧대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4점이래. 산수가 조금 더 많은 모양이야.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어쩌고저쩌고. 문자가 누군지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R이라는 녀석의 값은 길이, T의 값은 온도, L의 값은 광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요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이 써 있는데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상수값이라고 하는데 상수값은 고정된 숫자라는 얘기야. 그 상수의 값은 다른 숫자가 달라지는 숫자의 값을 대입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저 녀석은 냅두세요라는 얘기입니다. A라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B의 반지름의 값은 A의 반지름의 값은 B의 반지름 값의 12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의 표면 온도의 값은 B의 표면 온도의 2분의 1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별 A하고 별 B의 광도에 대해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별 A의 광도의 값을 구하려면 4파이 곱하기 RA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TA의 사승인데 LB의 값을 구할 때는 4파이 곱하기 RB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TB의 사승이라는 얘기네. 우리 이 두 개 값을 나누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예 지금까지 되신 거 맞나요?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은 4파이도 지워지고 시그마도 지워질 겁니다. 남은 것만 나누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입해서 나누기 할 생각입니다. 부모의 값은 RB의 제곱 곱하기 TB의 사승인데 분자의 값은 RA 값 대신에 대입해서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12의 제곱의 값은 144. 2분의 1 4번 곱했으니까 16분의 1인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요 숫자는 9 곱하기 16이니까 16 약분하면 9만 남니? 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4번으로 갔습니다. 34번 문제는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 설명이 없나? 원심력은 뭐가 원심력이지? 이쪽으로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구심력은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 구심력인데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이 r인 궤도를 따라서 V의 속력으로 등속 원동을 할 때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 F의 값은 이렇게 구할 겁니다. 물체 A하고 물체 B의 반지름 길이의 값이 RA, RB로 반지름은 다릅니다. 그때 등속 원동을 했을 때 질량의 값도 다릅니다. 3배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의 값도 2분의 1배 관계 있습니다. 그때 구심력의 크기의 값이 똑같을 때 구심력 크기가 똑같다고? F의 값이 똑같다고? 그때 이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FA의 값이랑 FB의 값이 똑같다고 합니다. FA의 값은 질량, 반지름, 그 다음 속도의 값을 속력의 값을 가지고 이게 FA고요. 이 값들이 FB가 되겠구만. 여기다 대입하세요. 알고 있는 거는 N 값은 M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MB의 3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속력의 값이 A의 속력의 값은 B의 속력의 2분의 1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뭘 얘기했지? 질량. 근데 내가 이걸 구하고 싶다고? 자, 이거 대입하겠습니다. 요 값을 지우고 3MB를 대입했습니다. 요거 대입했더니 대입하면 4분의 1이 되는 건가? 제곱하면? 됐어요? 그럼 RB의 값, VB의 값 제곱했고요. 약분했고요. MB의 값도 약분했습니다. 좌변값은 4분의 3, A 값은 곱했습니다. 그게 4분의 3이라는 것 같은데? 자, 이 똑같은 문제들만 풀었습니다. 숫자만 잘 대입하면 답이 무조건 나옵니다. 된 거 맞죠?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문제는?
현주도 뒤에 안 풀어진 모양이다. 여기 기수 갔다 와서 시간이 없었나요? 아침에 하다가 11시 수업이어가지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태경이는 다 풀어져 있나요? 네. 37번으로 갔습니다. 37번 문제가 어떤 퇴적물 입지를, 말이 너무 많다. 읽기 싫게 생겼다. 안 읽어. 점성도가, 이거 혹시 읽을 줄 아니? 몰라요? 선생님도 가물가물하다. 기억이 뮤였나, 뮤?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이게 람다였나? 아무튼 몰라. 이렇게 생긴 게 있대. 그런데 이런 문자로 표현되어지는 점성도하고 밀도가 있는데 최종물 일정한 하강 속도 V로 밀도의 값은 요거로 입자의 값은 직경의 값은 D로 변수가 5개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그 중에 G의 값은 중력가속도로 상수값이라고? 상수값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력가속도가 9.8인 건 알고 있냐? 자, 근데 점성도의 값이 K고 밀도의 값이 C가 되는 유체 속으로 퇴적물 입자 AB를 각각 떨어뜨렸을 때 퇴적물 입자 AB의 값은 일정한 하강 속도로 VA하고 VB라고 하는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도의 값은 4C하고 7C, 퇴적물의 직경의 값에 대한 비율은 2대5. 그때 속도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A라고 하는 거의 속도의 값은 18 곱하기 요 녀석 그리고 요거 빼기 요거 어이씨 다시 쓰기 싫은데 자, B의 속도의 값은 다음 녀석의 값이 B의 속도입니다.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나누기를 하려고 하니까 나누기 하려고 하는데 나누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은 약분되는 값은 약분하겠습니다. G의 값은 약분되나요? 18도 약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구하려고 합니다. 이 분수값 구하려고 하는데 알고 있는 녀석의 값이 대입하는 게 누굴 대입하라고? 점성도가 K라고? 밀도의 값은 C라고? 그럼 점성도의 값은 분모값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둘 다 K로? 점성도의 값이 K로 똑같은 녀석한테 집어넣습니다. K 약분했습니다. 밀도의 값은 C라는데 밀도의 값은 요게 밀도였다고? 이거의 밀도도 똑같은 밀도인 유체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적물 입자에 대해서 하강 속도 이렇게 할 건데 두 개 밀도의 값 이거라고? 그 밀도의 값이 4C하고 7C래? 그래서 여기다 4C 대입하세요. 7C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퇴적물의 직경의 값이 2대5라고? 야구선수인데? 자, 이 녀석의 값을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누구래? 앞에 거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은 6분의 3, 2분의 1인가? 이게 제곱했으니까 25분의 4가 되니? 끝입니다. 되게 쉽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건 몇 번이죠? 3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6번도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쌤 생각에는 올 1년 동안 이 문제 유형의 모의고사에 출제됐을 때는 다 맞춰오지 않을까 예상하거든? 실린더에 담긴 높이의 값, 높이, 밀도,
그리고 압력, 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수의 값이라고 지칭된 건 중력과 속도 G의 값만 상수인 것 같습니다. A의 높이의 값은 B의 높이의 15배입니다. 높이의 값이 A의 높이의 값은 B의 높이의 15배입니다. A에 담긴 밀도는 B의 밀도의 5분의 3배입니다. 실린더 A에 담긴 액체의 무게에 의한 압력과 실린더 B에 담긴 액체의 무게에 의한 압력의 값은 P하고 PB인데 구하고 싶은 건 지금 PB분의 PA 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밀도 G의 값은 약분할 거고 중력값도 G의 값은 약분할 거고 똑같으니까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지금 이 녀석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건가요? 아예 지금까지 된 건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을 구하면은 이 값이 이걸로 나누기 했더니 5분의 3? 이걸로 나누기 했더니 이 값은 15? 답이 9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여기 풀어준 사람이 그럼 누가 있어? 아이는 끝까지 다 했어? 어느 순간부터 깨끗해지고 있네요. 종이가 점점 깨끗하네요. 태경이 모르는 거 말씀하세요. 140번. 140번으로 갔습니다. 140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정사각형에 지름의 길이가 4가 되는 원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2가 되겠네? 그때 원의 위의 점 P점의 좌표에서 P점 좌표의 값은 여기 원 위에 아무 점이나 P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원 위의 점 P점에서 수선발 내린 녀석의 값이 X하고 Y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사각형, 지금 그린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13이라고 합니다. 그 사각형의 둘레가 13이었을 때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둘레가 13이 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가 보네. 13이 되는 상황일 때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원의 중심에다 점을 찍으려고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길이의 값 2가 되는 건가?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P라는 점의 좌표가 원 위에 있는 점이긴 한데 가로, 세로 길이를 다 구해야지만 13이라는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요만큼의 길이를 몰라서 요만큼의 길이를 쌤이 A라고 하고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B라고 한번 해볼까? 그런데 여기 길이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는 몇이야? 루트 A제곱이랑 B제곱. 다르게 표현한다면 2 원의 반지름이니까 네. 그러니까 루트 A제곱 B제곱이 2라서 A제곱 B제곱 값은 4가 되겠네. 그렇다면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누구라고?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누구야? 네.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13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요걸 못 찾아서 문제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호 약분, 이건 못하겠는데. 눈이 2a 더하기 2b의 값이 7? 13 빼기 8. a 플러스 b의 값이 2분의 5입니다.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 이용해서 a, b를 구한 다음에 구하고 싶은 건 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한 거죠? 그럼 a 따로 b 따로 안 구해도 될 것 같은데? 넓이의 값이 ab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4니까 고백값만 구하면 되겠다. 2분의 5를 제곱한 녀석에서 4분의 25니까 AB가 누구란 얘기야? 8분의 7?
맞아? 선생님 항상 산수 설렁설렁 하거든. 확인해 주세요. 아, 잘못했네. 8분의 9? 이제 맞아? 네.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AB의 고백값은 8분의 9, 합의값은 2분의 5, 2배 했습니다. 끝까지 괴롭히네. 통분 못하겠는데. 해줘 빨리. 81.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자, 풀어준 사람은 태경이 너밖에 없어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용이는 언제 다 숙제를 하려나? 새 숙제가 오늘 또 나갈 건데 남들은 쉬는데 내일 너는 빡세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새끼 주중에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밤 10시에 올래? 야자 9시 50분까지 한다며. 아니야, 고2를 10시 하기로 해가지고 넌 이번 주 주중이 주말에 와야 돼. 그러니까 딱 2주만 주말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중에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다음 챕터 혹시 고쟁이가 도착했나요? 집에 택배를 시켰는데 왜 찾으러 집으로 온 게 아니야? 가게로? 편의점으로? 책을 어디로 주문해? 책을 왜 집으로 배송을 안 해? 아, 위미라 학원에 딸리는 서점에 거기다가 주문을 했다고? 나 이 책 필요하니까 갖다 주세요, 이렇게? 그럼 거기는 할인해서 줘? 내가 궁금한 건 책값이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을 받아, 9,000원을 받아? 모르지, 너. 용이는 알아? 책 사러 가면 원가, 정가 그대로 받아, 할인해서 팔아. 10,000원짜리 10,000원에 받아? 그럼 왜 그렇게 사? 인터넷으로 하면 10%더 싸잖아. 집이다 부자 해가지고 그깟 돈은 신경 안 써? 오, 스케일 쩌는데 이것들 아주 그냥. 그럼 태경이 어디서 사? 그래. 너는 아이는 어디서 사? 둘 다? 그러니까 용이 집과 현주 집만 부자인 거구나. 선생님,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 편의점에서 아이템 사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엄청 화냈거든? 너 이 새끼야, 네가 갑부집 아들이야? 누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냐? 우리 아들 막 울고 보고 난리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2번 다시 편의점에서 뭐 안 사. 아이스크림 살려면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에서 사야지. 왜 비싸게 두 배 내고 사 먹냐고. 네가 갑부집 아들이냐고. 자, 다음 챕터에 있는 레벨 3, 스텝 3에 있는 문제 좀 몇 쪽에 있는지 봐줄래요? 65쪽. 65쪽부터 스텝 3가 73쪽까지 많기도 하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숙제는 이번에는 꽤 많겠네. 문항수가. 213번이다, 야. 아이고야. 이러면 안 돼. 용이 혼자 수업할 땐 숙제 졸라 조금만 내줄 거야. 용이야, 한 번 올 때마다 선생님이 숙제량 확 줄여줄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수업할 때 졸라 놀아.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얘기잖아. 자, 213번부터 하겠습니다. 213번 문제는 이 당시에 모의고사 출제했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한다고 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문제가 출제된 이후에 기출문제들이 이 문제를 활용해서 변형한 문제를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우린 경험해 본 적 있는 문제야. 이 문제는 개념성에도 있고 센수학에도 있고 풀었던 기출문제 중에도 등장했던 것 같거든? 더한 녀석의 값은 3승에서 더한 녀석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곱셈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px가 누군지 qx가 누군지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다. 다른 숫자를 대입했으니까.
그럼 px, qx를 알고 싶은데 둘 다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할 일은 뭐부터 해야 되지? 오른쪽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걸 곱셈 공식을 먼저 활용해야 되나? 곱셈 공식 먼저 하는 게 좋겠다. 더한 녀석이니까 이쁘게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곱셈 공식 활용한 식을 한번 쓰려고 해. 밑줄 친 녀석의 값이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까? 두 개 더한 거, 그 다음이 앞에 거 제곱한 거 빼기 px, qx? 이거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쓰면은 요 녀석의 값이 불편해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엄청 이뻐지는 거 아닌가? 인수분해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중에 사용할 거는 밑에 걸 사용하는 게 낫겠다. 그럼 4를 대입하면 이뻐지니까. 나 지금 밑줄 친 걸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 중에 두 번째 케이스를 선택했다고 한 거야 지금. 그럼 4를 3번 곱했더니 64 마이너스 12 곱하기 px, qx니? 된 거 맞죠? 근데 그 값이 지금 이거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64를 이항해주고 12px, qx는 마이너스 12로 나누기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64가 12배수가 아니네. 64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px, qx의 값은 나 지금 이항하고 있는데 지금 된 거 맞니? 이제 12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12로 나누기 하면은 px, qx의 고백값이 알게 돼서 인수분해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된 거 맞나요? 더한 녀석의 값은 4, 곱한 녀석의 값은 이거. 그럼 인수분해 한 다음에 더해서 4가 나오도록 식을 조정하면 되겠다. 그럼 인수분해 하려고 합니다. 인수분해를, 아이구야. 야, 두 개 2차식을 곱했는데 상수항밖에 없다고? 두 2차식 더했는데? 그러면 2차항이랑 1차항까지 개수가 부호만 반대인 거 아닌가? 그러면 구태 인수분해 어렵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충 때려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가 x제곱으로 출발하면은 한 녀석은 마이너스 x로 출발하나? 그런데 두 개 곱해가지고 3차항 개수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3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나?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x면 마이너스 2x의 3승인가? 그런데 2차항 개수의 값을 조사해보면은 2차항 개수의 값도 마이너스 x가 맞아? 아닌데 2차항은 더 있는데? 아이씨 근데 두 개 곱한 값이 4가 나오니까 더해도 4, 곱해도 4니까 상수항의 값 2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다. 더해도 4, 곱해도 4. 상수항이. 그러면 1차항이 없어야 되니까 이러면 1차항 없는 거 맞아? 1차항 없나요? 2차항이 맞아? 2차항의 값이 마이너스 1 맞니? 맞네. 그럼 제대로 구했네. 조리집법에서 계산해도 되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난 지금 px 값이 누군지 어떻게 알지? 둘 중에 누가 px야? 네, 오른쪽 게 지금 px겠군요. 왼쪽에 있는 게 qx입니다. 여기는 2를 대입을 하는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여기는 3을 대입을 하는 것 같은데 3 대입했더니 14니? 아니다. 3 대입하면은 9 더하기 3, 12, 14 맞구나. 답이 없다. 5번이 답이냐? 이해된 거 맞죠?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은 앞으로도 쭉 마주치실 겁니다. 학교들이 이 문제를 변형해서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 문제도 익숙한 문제 같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px라는 식이 있는데 우변값은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px의 값 몇 차식이야? 1차식인가요? 제곱한 게 2차식이니까 px의 값 1차식이군요. 그럼 px의 값은 1차식인데 이걸 제곱했더니 그럼 1차식을 제곱했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포인트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겠네. 완전 제곱식 나오는 a의 값을 미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완전 제곱식의 값이 나오도록 하고 싶은데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빵 나와야 되겠네? 판별식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9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16의 값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니? 지금 된 거 맞나요? 근데 문제는 모든 p한테 1을 대입하라잖아. 모든 p한테 1 대입하라는데 4의 값을 대입했을 때 우변값이 누구야? 나 우변값 4 대입하고 있는데. 이건가? 또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된 거 맞죠? 근데 이 앞에 건 x-6의 제곱인가? 뒤에 건 x 플러스 6의 제곱이고 한 녀석의 값은 x-6의 제곱 또 한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6의 제곱입니다. 그때 가능한 px의 값을 다 찾으라는데 가능한 px 플러스 의 값은 누가 있어? 누굴 제곱한 게 이게 나오니? x-6일 수도 있지만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일 수도 있나? 또는 x 플러스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군요. 그때 가능한 모든 p한테 1 대입한 것들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대입했더니 p1 플러스 2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7 마이너스 7이 있는데 p1의 값은 2를 다 빼야 되겠구만. 2를 뺐더니 마이너스 7, 3, 5, 마이너스 9가 있나요? 이 p를 값들의 가능한 녀석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합했더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의 값이 합인가요? 포인트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선생님은 지금 수업할 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수업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생각했고 어째서 이렇게 생각했고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그런 말들을 잘 들어주세요. 자, 최고차항계수의 값 음수인 2차식이 있습니다. 최고차항계수의 값 음수인 2차식인데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녀석의 값을 제곱했다고 2차식을? 그럼 이거 똑같은 방금 전하고 완전 비슷한 패턴인데 2차식을 제곱했으니까 4차식 4차식인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에 대해서 뭐 어쩌란 얘기지? 2차식의 값을 제곱했잖아.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2차식의 값을 제곱했으니까 이건 2차식 전체의 제곱이라는 얘기잖아. 일단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나의 바람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2차식을 제곱한 숫자였으면 좋겠다고? 전개 한번 해보자. 전개해봤더니 x의 4제곱 5-a제곱 x제곱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9인가? 근데 이 녀석의 값은 3차항과 1차항이 없네? 3차항하고 1차항이 없으니까 이런 녀석인가? 애당초 1차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3차항과 1차항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된 거 맞니? 그럼 이것 자체가 또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인식해서 판별식을 계산하면 완전 제곱식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겠네. 내 말 납득하신 거 맞나요? 그래서 판별식 값을 조사해보고 있습니다. 판별식 값이 25-10a제곱 플러스 a의 4승 빼기 20a제곱 마이너스 36입니다. 판별식 값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의 4제곱 10a제곱 11? 그럼 a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1 또는 1인가요?
a제곱의 값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a제곱의 값은 1입니다. a라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 중에서 1을 선택하라고요? 된 거 맞나요? 그러면 a한테 1을 대입하게 되면은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 그럼 지금 우리가 궁금했던 px 플러스 x라는 녀석의 값의 제곱의 값은 내가 a한테 1 대입했더니 요거였고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인가요? 그때 문제 구한 건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걸 선택하라고 하니까 px 플러스 x라는 녀석의 정체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였겠네? 2항밖에 할 게 없네. 거기다 대입하는 건 a값 대입을 하고 있는데 a값 1이었다며.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4 제곱하라고요? 방금 전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다음 문제 같습니다. 216번으로 갔습니다. 216번은 다음 식에서 px라는 다항식과 최고치 한계수의 값 1인 3차식이 있는데 3차식의 값을 3승 제곱하라고? 그럼 6차인데? 6차하고 6차식을 더했더니 그런데 어차피 qx의 값을 제곱하나 qx 플러스를 제곱하나 qx를 제곱하나 최고치 한계수의 값은 제곱했으니까 양수가 될 거야. 그럼 6차항과 6차항을 더한 녀석의 값의 개수는 양수일 것 같아. 그래서 소구가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6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우변값은 2차식 곱하기 4차식, px의 값은 4차식이네.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4차식을 px, 최고차항계수 1인 3차식의 값이 qx입니다. 4차식의 값을 3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나머지의 값은 2차 이하의 식이겠네? 3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2차 이하의 식인데 거기다 3만 대입하세요. 아이고야. 이걸 만족하는 px와 qx를 구하라는 얘기네. 엄두가 난다. qx라고 한 식을 가정에서 풀려고 한다면 미수가 3개, 아이씨, 뭐 계속 카톡이. 선생님, 일단 첫 번째 생각. qx의 값을 최고치 한계수만 알고 있고 나머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이걸 가정하고서 x 플러스를 대입해서 제곱한 녀석과 x를 대입해서 제곱한 녀석의 값을 더하게 되면은 개빡칠 예정이에요. x 플러스를 대입해서 산수하고 제곱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것도 제곱한 다음에 더하는 산수까지 하면은 너무 빡칠 것 같아. 그럼 이건 아니란 얘기야. 이건 괴로운 일이야. 요게 포인트 같은데?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 x와 x-1 값이 인수네? 그럼 빵 대입하면은 빵이란 얘기고 1 대입하면 1 대입도 빵이란 얘기잖아.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빵 대입했을 때 인수의 값 x가 인수이기 때문에 q빵의 값을 제곱한 녀석과 q1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빵이란 얘기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실수의 값을 제곱해서 더한 값이 0이면 무슨 말을 하지? A도 B도 빵이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이미 알고 있네. Q빵의 값이 빵이고 Q1의 값도 빵인 걸 알고 있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 빵 되려면 각각이 빵 나와야 되네. 그 다음 녀석의 값 X한테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지금 거꾸로 대입했구나. Q2의 값 제곱한 거랑 Q1의 값을 제곱한 거의 합의 값이 빵이라고 하니까 Q2가 빵인 게 추가되겠네? 된 거 맞나요? 그럼 이렇게 식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 식은 우리가 이미 완벽하게 안다는 얘기네. QX가 누구란 얘기야? 최고차함계수 1이고 X하고 X-1하고 X-2의 값이 인수라는 걸 눈치채세요. 된 거 맞죠? 눈치 못 채면은 아까 A, B, C라고 놓고 대입해서 다 산수해야 돼. 자,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을 제곱해서 더하라고
qx 플러스의 값을 제곱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제곱하게 되면 x 플러스 1 제곱이 하나 더 있죠. 이걸 제곱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하나 더 있는 건가? 이런 거 맞나요? 나 지금 qx 플러스 1의 제곱과 qx의 제곱의 값을 더한 것까지 처리했는데 이런 거 맞죠? 근데 이 값을 xx-1로 묶어주게 되면 남는 녀석의 값은 xx-1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남고만 이 값이 px라고? 그럼 px 값도 정확히 압니다. 이제 px의 값을 qx로 나누기 위한 나머지 값이 필요합니다. px라는 녀석의 값을 qx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나머지 몇 차라고? 2차 이하의 식이라고? 그럼 숫자 다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뭐 대입하라고? 뭐뭐 대입을 해 qx로 나누게 하면 빵 1, 2 대입하래? q한테 빵 1, 2 대입한 녀석의 값은 다 빵인가? 빵 1, 2 대입하면 이것들은 다 빵일 겁니다. 먼저 p한테 빵 대입합니다. p의 값은 요 밑줄 칭하면 p입니다. p한테 빵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빵? 이건 빵이었고 빵 대입했더니 c니? 여기다 1 대입하면은 빵인가? 1 대입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2 대입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일 괴롭네. 할만한데? 2 대입했더니 앞에 거 2, 9, 빵, 2, 9, 18? 2 대입한 것도 이건 빵인데 2 대입했더니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겠네. c의 값은 빵입니다. a, b는 부호만 반대로 가네? b값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했습니다. 2a가 18이니까 a는 9인가? b의 값은 마이너스 9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값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값이 9x의 제곱 마이너스 9x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다 3만 대입하라고 합니다. 3 대입했더니 81 마이너스 27? 54? 이런 거 맞나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217번을 보려고 하는데 217번은 문제가 이것도 봤던 문제인데 3차식이 있습니다. ax의 세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x 플러스 b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q1x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값은 상수값이 나오겠네. 1차식으로 나누겠으니까 또 다른 식은 ax의 4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x 플러스 b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q2x 1차식으로 나누게 한 나머지 값은 숫자입니다. r온과 r토는 숫자고요. 그 나머지 값이 똑같도록 하는 a, b에 대해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문제는 q1한테 2를 대입하세요. 여기다 2 대입하시고요. 여기다 1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대입할 건데? x값 대신에 뭘 대입한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 1분의 b를 대입하면 빵 나오나요? 마이너스 1분의 b를 대입해서 3번 곱했습니다. 3번 곱한 거는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b의 세제곱인가? 거기다 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의 세제곱 플러스 b 그 값이 r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b를 대입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분의 b를 3번 곱했을 때는 음수인데 4번 곱한 건 양수인가? 그래서 a 약분되고 a 세제곱분의 b의 4제곱입니다. 이 값이 R2라고 합니다. 똑같다고 하니까 빼면 빵 나오겠네. 뺐습니다. 뺐더니 요거 두 개 뺀 값이 빵 나와야 되니까 이항해주면은 a의 제곱분의 b의 3승과 a 3승분의 b의 4승의 값이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인가?
위아래 똑같아야 되니까 그냥 이거 똑같다고 놓겠습니다. 근데 A, B 중에 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습니다. A 2개 약분했습니다. A 2개 약분하고 B 3개 약분하려고 하거든? A 2개, B 3개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니?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A입니다. B가 마이너스 A였을 때, B가 마이너스 A였을 때, 2대입하고 1대입하라고?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건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시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거는 A 곱하기 X 3승 마이너스 1? 그거를 AX 마이너스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목색값이 누구란 얘기야?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 거니? 나머지는 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AX의 4승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그 녀석의 값을 AX 마이너스로 나누게 하면은 목색값이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인가? 이게 몫입니다. 나 인수분해밖에 안 했는데 지금. 그래서 목색값한테 여기는 2대입 하세요. 여기는 1대입 하세요. 2대입 했더니 7, 1대입 했더니 4. 그러니까 답이 11이 답이겠네요. 지금 이해된 거 맞죠? 자, 18번 문제로 왔습니다. 18번 문제는 이 문제는 좀 생소한데? 18번은 3차당식이 있습니다. 3차식과 1차식에 대해서 두 개 곱했으니까 4차식입니다. 4차식의 값을 3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눠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px하고 qx를 곱한 녀석의 값은 3차식과 1차식을 곱한 녀석의 값은 이걸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눠 떨어지니까 뭐 하나 더 있겠네? 그게 몫이고 목색값 1차식이겠구만. 그런데 누가 어떻게 구성된 3차식과 어떻게 구성된 1차식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3차식인 건지 이렇게 두 개 곱한 3차식인 건지 px의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는데 3차식에서 1차식을 빼준 녀석의 값이 qx를 제곱한 거랑 똑같다고? 이건 1차식이니까 q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qx의 값을 제곱한 녀석은 qx의 값 1차식이라고 했잖아. 3차식끼리 뺐는데 2차식이라 나온다는 얘기인가? 그럼 p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함계수가 누구란 얘기야? px의 값은 최고차함계수가 1이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야지만 x의 3승끼리 지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3창이 존재하지 않겠네. 근데 px에 대해서 나머지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qx 값도 최고차함계수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1이란 얘기인가? 어떻게 알아? px의 값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x의 3승이 있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2차항 계수가 누군지 알아? 모르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이게 문제인 거네. 요 목색값이 최고차항계수가 1인 녀석인지 목색값이 최고차항계수가 존재하는 녀석인지 그걸 모르네 여기가.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1이 아닌 값이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px구만. 하지만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x-알파라고 한다면 이거 최고차항계수의 값 1인 녀석이 1차식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px의 값이 다를 수도 있는 거네. 그럼 그런 상황이 달라지는 거를 가정에서 풀라는 얘기구만. 내 말 좀 납득됐을까? 그럼 가정에서 풀어야 돼. 첫 번째, 요게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케이스는 px라는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qx라는 녀석의 값은 x 마이너스 알파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px라는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px고 qx의 값의 정체가 x 마이너스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겠다.
그걸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항등식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볼 거고, 근데 Q빵의 값 음수라고 얘기했니? 지금 Q빵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 Q빵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의 값은 양수여야 되겠다. 먼저 이 녀석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손이 안 움직인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없나? 아니 6x인가? 하여튼 이제 집중력이 감토하고 있어. 집중이 안 돼. 그 다음 거 전개하고 있습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다시 힘내서 집중을. 3알파 플러스 3인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나한테 대입해서 항등식에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는 나의 값에다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이걸 뺐더니 좌변값은 4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인가? 우변값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가요? 그럼 모순인 건가? 두 번째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값을 계산했더니 어이구야 당 떨어진다. 알파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3x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3입니다. 그 녀석의 값이랑 x 마이너스 1 제곱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럴 수는 알파의 값을 구했습니다. 알파의 값이 누구죠? x의 제곱을 계수 비교하면은 알파의 값은 그럼 모순입니다. Q빵의 값이 음수가 되면 알파의 값은 양수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차 식의 값은 최고청계수가 1이 아니었다는 얘기네. 아이씨 ax 플러스 b부터 먼저 할걸. 그 후회가 밀려온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px의 값이 최고청계수는 1인지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진 녀석의 값은 최고청계수 1이 안 될 테니까 이건 px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가정하면 끝납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qx의 값이 ax 플러스 b, a의 값 1이 아닌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한 b의 값은 양수라고 음수라고.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왼쪽에 있는 건 지금 산수해놨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ax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누구의 제곱이야? 2x 마이너스 4의 제곱인가? 그러니까 a의 값은 b의 값이 음수? 끝났네. 2x 마이너스 4네. 지금 qx의 정체가 2x 마이너스 4고요. 여기다 2 대입하라고? 대입해봐. 1? 1이네. 8 대입했습니다. 8 대입했더니 에이씨 처음부터 이걸 할걸. 그 후에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자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 문제는 이거 아이가 나올 때마다 질문하는 것 같다 이거. 최고차의 계수의 값이 양수가 되는 두 개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fx라고 한 다항식을 x의 제곱 더하기 gx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x 플러스 2, 나머지의 값은 이거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사실은 x의 제곱 더하기 gx라고 하는 녀석의 차수가 g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의 차수보다 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gx의 값 몇 차식인지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gx의 값 1차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2차식입니다. gx의 값 1차식이라고 한다면 최고차계수 x제곱이 혹시 소거된다면 그러면은 1차식인 게 가능하겠네? 2차였을 때 1차가 가능하겠다. 하지만 gx의 값 2차라고 한다면 좌변은 2차인데 우변의 값은 2차의 값을 제곱했더니 4차? 불가능합니다.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먼저 1차식입니다. gx가 상수라고 한다면 최고참고의 수가 양수인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상수함수인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다항함수니까 1차 이상의 함수인가 봐. 최고참고의 수가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건 1차 함수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근데 1차 함수인데 이 녀석의 값은 2차식이었으면 좋겠고 이 녀석의 값은 1차식이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x제곱의 값이 소거돼야 되지. 그러니까 최고참고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제곱했을 때 x제곱이 지워지고 1차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fx의 값을 g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아이고야 또 가정하는 일이 생기네. 만약에 x-알파라고 한다면 자, 두 가지로 가정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가에 대해서 식 세우고 있습니다. fx라고 한 식은 x의 제곱 첫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x-알파로 나누기 했을 때 그때 몫의 값이 x 플러스 2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값 이걸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한 거에서 제곱한 걸 이거 x제곱 뺐더니 마이너스 2알파x 플러스 알파 제곱이 나머지니? 그런데 이런 식에 대해서 fx의 값은 gx로 나눠 떨어진다고? fx의 값은 gx?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고? 그럼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빵이라는 거 아니야? 알파 대입하겠습니다. 알파 대입했더니 알파의 제곱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구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의 제곱? 알파의 값은 빵 또는 마이너스 1인가요? 알파가 빵 또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f빵의 값은 빵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 f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f한테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입니다. 알파가 빵이면 빵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값은 빵이면 안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1이면 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인가요? 여기다 지금 2 대입해보고 있습니다. 2 대입하면 누구야? 7 곱하기 4 28 28 플러스 5 33 두 번째 답은 이건 답인 것 같아. 그 다음 건 모순일 것 같고요. 그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휴, 집중력 이제 끝났는데 또 왜 이렇게 힘드냐 오늘? 집중력이 자꾸 떨어진다? 낚시 한 번씩 가져야지 집중력이 향상되는데. 자, 두 번째 건 이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x제곱 플러스 gx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x 플러스 2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값은 요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라고 하니까 이거 제곱한 녀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제곱한 거에서 x제곱 뺐더니 나머지 값이 똑같네. 그 다음에 fx라는 녀석의 값은 x 마이너스 알파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알파 대입한 게 빵이니까 알파 대입하겠습니다. f한테 알파 대입했습니다. 알파 대입했더니 알파의 제곱 곱하기 알파 플러스 2 똑같네. 그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빵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f한테 빵 대입하겠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2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것도 똑같네. 다르구나. 근데 빵 대입하면 안 되지. 빵 대입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나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빵 안 나오죠? 따라서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플러스 2x 플러스 1 요게 fx였을 때는 그래도 하자가 없는데
그럼 답이 두 개라고? 2대2 뺐습니다. 느낌이 싸한데? 2대2 하면 누구야? 1, 4, 5? 아이씨, 뭐가 어디서 걸러야 돼? 최고창 개수가 아이씨, 멍청한 짓거려. 나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였죠? 아무도 소리 아니니, 니네? 둘 다 최고창 개수 양수라고 있구나? 네, 둘 다 최고창 개수 양수니까 두 번째 거 할 필요 없었네요. 답은 33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2차 당식 px의 값의 합의값을 구한 다음에 그 합의값을 qx라고 얘기했을 때 qx한테 4대2만 나머지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q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즉 모든 당식 px의 값을 다 알고 싶습니다. 왜 합의값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문제 여러 번 봤던 것 같은데? 괴로운 문제? 엄청 괴로운데 이거? 아이고야. 첫 번째, 가에 따르면 P한테 1대2반개 빵이던지 또는 P한테 2대2반개 빵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할 수도 있고요. 둘 다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P빵의 값은 빵이든지 3이든지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할 겁니다. 세 번째, 3대2반 녀석의 값이 빵입니다. 그래서 P3의 값은 빵이든지 3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할 겁니다. 그러면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의 값은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많으면 두 개인 거니? 2차식의 값은 세 숫자를 대입해서 빵 나올 수는 없죠. 두 개까지 대입했을 때 빵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관점은 P1의 값이 빵이고 P2의 값이 빵이었을 때에는 P빵의 값이 3이어야 되겠네? 또는 P3의 값이 3이어야 되겠네? 납득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2차 함수의 값이 아래로 불러긴 포물선인 것 같은데 1대2반 녀석의 값은 빵, 2대2반과 빵, 3대2반과 3이라고요? 그럼 대칭축 값이 누구지? 대칭축 2분의 3이면 빵 대2반 것도 3이겠네. 이때 만족하는 함수와 이때 만족하는 함수는 같은 함수네. 그 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1대2반 빵, 2대2반 빵인 거 알고 있습니다. 빵 대입했을 때 3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차계수의 값은 2분의 3인가요? 얘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이제 하나 구했습니다. 그러면 1대2에서 빵, 2대2에서 빵인 거는 이걸로 끝입니다. 두 번째는 빵 대2반개 빵이고 1대2반개 빵이고 가볼까?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은 P가 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빵 대2반건 두 개까지만 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빵의 값도 빵이었으니까 P빵은 3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은 거는 P3의 값이 3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만족한 함수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만족한 함수의 값은 a 곱하기 x 곱하기 x-1입니다. 3 대입할 때 3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1인가? 그럼 3 대입하면 3 나오나요? 자, 그 다음은 P빵하고 P의 값이 빵이었는데 P빵하고 P2의 값이 빵인 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P3의 값은 빵이 될 수 없고 P3의 값은 무조건 3이어야 되겠네? 함수의 식은 ax 곱하기 x-1이라는 식인데 3 대입했을 때 3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1인가요?
또 뭐가 있지? 빵 되는 게 두 개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빵이 1대2하고 2대2했을 때 빵인 거, 빵이었을 때 빵인 거, 빵이었을 때 빵인 거, 빵 되는 게 두 개인 건 다 한 것 같아? 그럼 빵 되는 게 하나만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 빵 되는 게 하나만 될 수 있나? P이 빵이고 P빵 P3의 값이 3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상황이 여기가 y는 3이라는 선입니다. 1대2 반개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하고 3대2 반건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3, 3,3 그런데 1대2 반 녀석의 값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된 거 맞나요? 이러면 세 줄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처음에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건가? 이것도 지금 대칭축의 값 2분의 3이고 1대2 반개 빵이면 2대2 반은 또 빵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할 필요 없겠네. 그 함수의 값은 총 세 가지인가? 된 거 맞나요? 함수의 값은 총 세 가지고 저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 세 식을 더한 녀석한테 4를 갖다 대입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다 4를 대입한 다음에 더해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건한테 4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건한테 4 대입하면은 4 대입했더니 9? 두 번째 건한테 4 대입하면은 마지막 건한테 4 대입하면은 몇이야 그러면? 되신 거 맞나요? 이 문제 유형이 변형돼 가지고 숫자만 조금씩 바꿔서 하는 문제들을 우리 많이 마주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도 봤던 문제인데? 아주 유명한 문제. 2006년도 거래. 20년 전 거래. 자, 정확히 20년 전 거네. 자,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가운데 구멍을 뚫었습니다. 위아래로만 구멍을 뚫은 게 있고요. 이거는 위아래로 뚫었고 앞뒤로 뚫었고 좌우로도 뚫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건 구멍을 뚫었을 때 그림 2의 부피가 있고 그림 1의 부피가 있는데 구하고 싶은 거는 그림 2의 부피가 궁금합니다. 그림 1의 부피부터 먼저 구해보자. 그림 1의 부피의 값은 누구야? 모든 변의 길이가 x짜리인 정육면체라네. 그러니까 전체 부피의 값은 이건가? 그런데 내가 지금 위아래로 뚫려있는 녀석의 값을 부피를 구하면 위아래로 뚫려있는 거의 부피는 누구야? 밑넓이는? 정사각형을 뚫었다니까 y제곱? 높이의 값 x? 그럼 이걸 빼야 되겠구만.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피의 값은 x의 3승인데 x의 3승에서 위아래로 뚫은 녀석의 값은 요게 지금 위아래로 뚫은 거니? 좌우로 뚫은 거는 부피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y인 구멍을 뚫었다는 것 같은데 좌우도? 같은 방법으로? 그럼 똑같은 걸 빼야 되겠네? 앞뒤로 뚫은 것도 있잖아. 그것도 이걸 빼야 되겠네. 너무 많이 뺐잖아.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 가운데 거. 가운데 녀석의 값은 한 번만 빼면 되는데 세 번 뺀 거냐? 근데 가운데 건 그럼 두 번 더 해줘야 돼? 근데 가운데 거 부피가 뭔데? y세제곱 한 변의 길이 y인 정육면체니까 이걸 갖다 인수분해해서 올바르게 고르세요 라고 한 거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제곱 플러스 2y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조립제법하고 있습니다. 2차항이 없습니다. y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조립제법이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립제법은 y로 하면 되려나? 1,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따라서 x-y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더 인수분해 더 되는 것 같은데? x 플러스 2y하고 x 마이너스 2y
x-y하고 x 플러스 2y? x-y가 두 개 있다고요? 그럼 답이 1번이 답이네요? 나 많이 푼 것 같아. 아직도 많이 나왔냐? 헐. 다음 문제 왔습니다. 아이씨, 말 빨리 할걸. 갑자기 급 후회가 밀려오네. 다음에는 4차식이 있습니다. 4차식 값을 n-1과 n-1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배수니까 그때 n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인수분해했더니 첫 번째 n제곱 플러스 2하고 n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됩니다. 더 인수분해했더니 n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인데 문자 요구한 녀석의 값은 이걸로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이걸로 나누기 한다는 말은 그때 발생하는 나머지 값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미 요 녀석은 앞에 걸 뒤에 걸 나누기 했을 때 나눠 떨어지니까 이건 어차피 약분될 거잖아. 나누기 하면. 우리의 바람은 n-2분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요게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그럼 우리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하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렇게 나눠 떨어졌을 때 배수관계 있다고 얘기할 건데 나눠 떨어지는 게 n값한테 자연수를 갖다 대입해서 나눠 떨어지는 건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가분수네. 분모의 값은 1차인데 분자의 값은 3차입니다. 그래서 몫의 값과 나머지의 값을 분리해서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n-로 나누기 했을 때 몫과 나머지의 값을 구해볼 생각이거든? 근데 몫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하자. 제일 처음에 몫의 값이 n제곱입니다. n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이고 뺐더니 3n제곱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2n입니다. 몫의 값은 3n? 3n제곱 마이너스 6n입니다. 뺐더니 8n 플러스 2에서 몫의 값을 8로 썼습니다. 8n 마이너스 16입니다. 8n 마이너스 16이니까 빼주면은 18인가요? 따라서 여기는 분수의 값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이라는 녀석의 값이고 나머지의 값은 분자에 남기니까 나머지죠? 이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만 알면 되는 거였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나누기 하지 않고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여기다가 지금 2만 대입해도 되는 거였나? 2대2 관계 18인가 봐요. 어차피 이 값은 자연수일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바람은 이 분수의 값만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n-2의 정체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18의 약수가 됐을 때가 가능한 거니? 18의 약수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이 누구야? 18의 약수 중에 제일 큰 녀석은 18인가? 그럼 n값의 최대값은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223번 문제가 다음에서 3 이하의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n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거 하는 거보다 99999. A1의 값은 999, 999인데요. A1의 값은 3개를 더했는데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개 값에서 서로 다른 n개를 택한 다음에 곱한 숫자의 초. 뭔가 개빡치는 문제일 것 같다. 남은 시간 5분, 5분 동안 못 풀어. 이쯤에서 끝낼까 오늘? 22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숙제는 자 용이한테 물어봅시다. 용이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어디까지 풀면 네가 한도 빠짐없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딱 제시하는 양 첫 번째 수락하겠습니다.